아이가 중학교 입학 준비하고 있나요? 막상 중학교에 배정되었다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심란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면도 많은데요. 자, 아이들은 착착착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들 겨울방학 내내 탄탄하게 잘 가고 있죠. 그런데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엄마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중학교 입학에 앞서 엄마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내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라니.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갈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년이라는 시간인 초등을 겪었는데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중학교 3년은 훨씬 더 빠릅니다. 중학교 3년이 휘리릭 지나가면 정말 아이들한테 어려운 시기, 실전, 이라고 볼 수 있는 대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고등학교 시기가 올 거예요. 중학교 시기가 때로는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거지만 순간 흘러간다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시기를 현명하게 보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중학교를 보내는 엄마의 마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중학생이 되는 아이를 둔 엄마에게 필요한 첫 번째 마음은요, 헤어질 결심입니다. 이제 초등학교부터 아이가 고분고분 말도 잘 들었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엄마의 계획대로 착착 잘 따르던 아이가 이제 내 말을 안 듣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딱 들이닥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이 헤어질 결심입니다. 아이하고 나하고 전혀 별개의 인간으로서 아이가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의 시작이 지금 중학생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아이와 동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는 그 결심이 필요해요. 분리불안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부모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중학교에 가면서 아이가 자기 주장도 많아지고 고분고분하던 아이가 달라지거든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나와 잦은 대화를 하지도 않고 나를 때로는 무시하나 싶을 정도로 대화가 안 통하는 순간이 와요. 혹은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사사건건 반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정말 이거 반대를 위한 반항이 아닌가? 랄 정도로 다른 의견을 계속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상처받고 마음이 아픈 거는 부모인 것 같아요. 당연히 사춘기라는 것이 아이가 독립해 나가야 하는 시기고 혼자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기다.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나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만지면 부서질까 싶은 아이기 때문에 걱정이 더 많은 것은 늘 부모 쪽이죠. 그래서 아이가 나 혼자 해볼 거야. 나 이대로 해보고 싶어. 내 생각은 이거야. 라고 해도 선뜻 그것을 허락할 용기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사사건건 아이의 삶에 개입을 하다 보면 아이가 더 자신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모와 좀 떨어져서 내 생각을 갖고 싶어 라는 시기가 중학생인데 또 다른 친구들이 볼 때도 아우 쟤는 뭐 마마보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결정해. 부모님의 뭐 동의 없이도 나는 그 정도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면 아이들이 또 폭발을 하죠. 그러면서 제발 내 인생에 그만 관여해. 그만 나를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그때 순간순간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가 상처를 받게 되죠.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생기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지만 고등학교 또 성인이 돼서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꾸려갈 수 있거든요. 역으로 되짚어 생각해보면 내 아이가 40살이 됐는데 자기 인생 결정 하나도 못해. 그래서 엄마 이걸 사야 돼 저걸 사야 돼?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화장실 가야 돼 말아야 돼? 나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이것은 순식간에 40이 돼서 아이가 금방 나는 40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결정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10대 때부터 차분히 연습해보고 실패해보고 하면서 이럴 땐 이런 판단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그게 연습이 제대로 안 되면 요즘처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녀가 30, 40이 됐는데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부모에게 딱 붙어서 부모한테 의지해서 사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이제
평균 수명이 또 연장되고 부모도 더 오래 살 거고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소득이 낮은 세대로 부모의 뒤를 따라오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내 평생을 독립하지 못하는 아이로 키워버린다면 힘든 것은 지금 순간에 몇 배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단단하게 아이가 스스로 연습하고 실패하는 것을 경험해야 될 텐데요. 가장 좋은 시기가 중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정말 많은 실패를 해봐야 돼요. 친구 간의 트러블도 있어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학교라는 것이 사회랑 거의 유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서 안 그럴 것 같지만 거기에서 상처받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작은 사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사회와 다른 점은 그런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고 나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으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경험을 해야지만 진짜 사회에 나갔을 때 아이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학교에 있을 때 부모와 선생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온실 속의 화토처럼 크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에서 뭐 학폭이라도 열릴라 치면 친구와의 갈등 열릴라 치면 제가 학교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더 안달이세요. 내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내 애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놔둬서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일어날 정도까지 놔두라는 말은 아니지만요. 부모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연습하고 실패하고 결정하는 것을 허용해야지만 아이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런 반항적이고 좀 홀로 서게 하려고 부모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봤을 때 아파하지 않고 기꺼이 아이의 결정을 인정하면서 손을 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헤어질 결심이 중요하거든요. 중학교 내내 또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이와 헤어지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마음은요. 아이가 실패했을 때 실망하지 않고 아이의 가능성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봐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이가요, 처음으로 성적이라는 걸 받아보죠. 성적표라는 걸 받아보면서 아이가, 이건 뭐지? 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시험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상대평가도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점수를 잘 받긴 하지만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늘 90점 이하로는 안 내려갔던 아이들도 굉장히 낮은 점수를 맞닥뜨릴 수 있고요. 첫 시험이라는 거에서 당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저런 실패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수치로 결정된 점수를 보고 부모님이 너무 속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학교에서 일단 성적이 수치화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일희일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이 중학교 성적이 아이의 평생 성적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아이를 윽박지르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특목고를 보낸다. 그걸 꼭 준비해야 된다. 라는 아이 아니라면 중학교 내신 성적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주 바닥권의 성적이 아니라면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가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래서 아이가 때로는 시험에서 실수해보고 실패해보면서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한데 마치 중학교 성적이 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문제를 너무 확장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점수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푸시를 하게 되죠. 중학교에 들어가면 보통 학원을 2개에서 3개 이상 다닙니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그 부분인데요. 아침에 잠도 안 깬 상태에서 8시 좀 넘으면 학교에 와서 4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조금 쉬었다가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요. 매일 학교에 와서 한숨을 쉽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학원 가는 게 싫어요. 하면서 어떻게든 학원을 한번 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이런 압박감이 사실 아이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아이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잘하고 싶어요, 실제로. 나의 존재감을 어디서든 인정받고 싶으니까 뭐 하나 특출하게 잘하는 부분을 갖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예체능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건 고민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한 분야에서 잘하는 특기를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부에서라도 내가 발표회든 토론이든 시험 점수든 뭐라도 하나 좀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이거 잘했어요. 선생님 저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자기 인정받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내 시험 점수에서
삐끗 실수해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부모가 그거를 자기를 규정하는 걸로 결정을 해버리면 아이가 스스로 가능성을 축소합니다.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어차피 뭐 못할 사람인데 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의 성적은 연습이다. 그리고 트레이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혹은 성인기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해보고 실수해보는 경험을 중학교 때 제일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빵점도 맞아보고 10점도 맞아보고 그 10점에서 30점으로 올라보고 30점에서 50점으로 올라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력의 의미를 알게 되고 아, 하니까 되네 라는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늘 100점만 맞던 아이가 어느 날 50점을 맞았다.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교 1등이 성적이 떨어져서 비관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런 실패를 처음 경험하니까요. 그래서 인생에서 뭔가 실패와 고난과 실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견뎌내고 자기를 믿는 힘으로 다시 노력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없으면 안 되죠. 실패를 해봐야지만 그걸 이겨내는 힘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 기회가 바로 중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학원에 가면 한 달 전부터 기출문제 열심히 연습시켜가지고 100점 맞고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100점 맞았어. 다음에도 또 100점 맞고 싶어. 이런 자신감을 주는데 또 도움이 되지만요. 역으로 내가 30점 맞았는데 다음에 어떻게 노력해 보니까 50점까지 올라가네. 50점에서 또 선생님 프린트와 수업 시간 좀 더 집중하니까 70까지 올라가네.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아이한테는 값진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만 자란 아이는요. 조그만 흔들림에도 삐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한테 실패하고 당황하고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면서 아이가 더 단단하게 클 수 있으니까요. 중학교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는데 시험에서 점수를 받아오면 낮은 점수가 나오면 좀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 네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온 거라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열심히도 안 했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화가 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또 자기 인생을 즐기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또 그렇게 가르친 면도 있잖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아이가 자기 나름에서는 좀 노력해서 또 결과를 얻어내고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기꺼이 칭찬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런 결정들이 쌓여서 아이가 스스로 노력하고 싶은 마음과 동기가 생길 테니까요. 중학교 보내면 교복 입은 모습만 봐도 울컥하면서 얘가 이제 진짜 좀 힘든 시기 사춘기에 또 성적으로 줄 세우게 하는데 들어서는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아이가 잘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 아이가 삐끗 흔들릴 때도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게 중학교 아닌가 싶습니다. 중학생 많은 것들이 변하고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요. 부모가 중학교 우리 아이는 잘 보낼 수 있어 라는 믿음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다면 흔들리지 않게 아이는 잘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좀 마음이 무거운 부모님들께 중학교 아이를 보내면서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키워보시면서 시간을 지내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